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25,000달러 선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죠. 휴장인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은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24,819달러, 25,000달러 선을 한 번 더 두드렸다가 지금 살짝 내려와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의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000달러대에 펼쳐져 있는 엄청난 매도벽을 과연 비트코인은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소식은 JP모건의 분석가의 의견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동안은 좀 올랐는데 결국은 이런 상승세가 약해질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만 그 자리가 진짜 바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JP모건의 전략가 미슬라프 마테즈카는 이야기합니다. 경기 침체를 배제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뒤에 침체가 올 수 있다. 왜냐?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1년에서 2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준은 2022년 내내 금리를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언제 나오느냐? 올해와 내년에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바닥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었다. 금리 인하가 돼야만 바닥을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을 경험했었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바닥이 아니라면 비트코인도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반감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를 언제 인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감기 대 미국 증시의 방향성, 디커플링이 되지 않는 한 한쪽이 다른 한쪽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연준의 총재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과연 내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흥미진진합니다. 다음으로는 제미니의 공동창업자 윙클보스 쌍둥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상승장은 아시아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세계적인 자산 클래스이며 서구, 실제로는 미국에서 항상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거나 외면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암호화폐 상승은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인알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2022년 암호화폐 시장 규모로만 봤을 때는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시장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2022년 지수에서 상위 20개국 중에 7개의 국가들이 포함됐었던 지역들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어느 나라가 더욱더 활발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느냐는 이 설문조사 및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긴 한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은 언제까지나 그 중심이 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이겠죠. 자, 미국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아무래도 달러가 기축이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판도는 언젠가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같이 명확한 규칙과 성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는 정부는 먼지 속에 방치되게 될 것이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SEC의 양아치짓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들이 계속해서 미국이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남긴 바가 있었으며 그 외에 CRG라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다음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식이 나오기가 무섭게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 같은 경우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조만간에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홍콩을 통해서 중국 자금이 밀려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겠죠. 내년에 반감기와 함께 불장이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대불장이 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오자 눈치가 빠른 저스틴 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트론은 중국과 홍콩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구축해왔다. 트론은 주요 중국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중국과 홍콩에서 트론에 대한 인식과 채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트론을 중국체인 생태계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중국 배경의 기업가이며 알리바바 그룹의 설립자인 마윈이 설립한 중국 비즈니스 스쿨인 후판 대학의 첫 번째 밀레니엄 졸업생으로 인정을 받아불었다. 내가 짱이다. 그리고 또한
트론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도 인기를 얻었으며 홍콩의 여러 상장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는가 하면은 본인이 이제 실질적인 주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래소 후오비에 대해서 후오비가 홍콩에 라이센스를 신청해버렸다라는 정보를 흘리면서 후오비 토큰의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트론 앞으로 조만간에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미 중국 계열 토큰 네오라든지 비체인 등등이 활발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은 비트코인이 평타를 친다라는 가정하에 중국 계열 토큰들을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국계 코인들 혹은 중국 산업이나 중국과 연관이 있는 코인들 리스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이 코인들의 목록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식으로 아시아 쪽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SEC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NBC는 최근 보도를 통해 밝히기를 만약에 SEC가 팩소스에 대한 공식 기소에 나서게 될 경우, 그리고 보통 기소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규제하는 그런 기소죠. 이런 식으로 기소에 나서게 될 경우 모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테더나 USDC까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SEC와 팩소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USD 증권 판단 여부를 놓고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팩소스는 결국은 바이낸스 USD가 증권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른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만약에 기소가 들어왔을 때 팩소스가 이 악물고 싸울 수 있겠으나 SEC랑 싸우면은 비용도 상당하고 패소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자, SEC가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아시아 쪽으로 그 축이 확실히 넘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미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전부 다 해외로 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지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통합 디지털 화폐를 구현, 계획이 아니라 구현할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화폐 같은 경우는 뭐에 연동이 되죠? 바로 금입니다. 이러면은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금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와 동시에 달러의 힘은 또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음으로 위해서는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시원한 한방, 최근에 찰리 먼거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까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멍청하다라고 모욕을 하기까지도 했었는데요. 로버트 키오사키는 찰리 먼거는 늙은이다, 늙은이인데다가 구닥다리라서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찰리 먼거는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욕심쟁이 양아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찰리 먼거는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왜냐?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준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미 그가 평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이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크립토 슬레이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의 현물 거래 같은 경우 바이낸스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죠. 바이낸스의 25,000달러 선 매도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진을 짜놓고 가격이 못 올라오도록 꾹꾹 누르고 있는 바이낸스. 자,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고 있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맞는데 꽉꽉꽉 누르고 있다. 자, 물론 이런 매도벽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주문 취소를 누를 수가 있겠죠. 즉 가짜 매도벽일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못 올라오도록 막는 데 확실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바이낸스의 세력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 매도벽이 있어봤자 언젠가는 반드시 뚫린다라고 주장하는 분석가들, 누냐 비즈니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역 헤드앤숄더가 나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28,000달러까지 비트코인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과감한 분석 공유를 했었고요. 좀 중2병이 걸린 듯한 크립토 배트맨이라는 분석가, 그래도 팔로워가 많은데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와서 지지 테스트까지 마쳤기 때문에 28,000달러 선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저스틴 벤의 분석가,
어제도 말을 했다시피 올라가는 척 하면서 위에 있는 쇼찡이를 청산시키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롱쟁이들 청산시키러 간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의견, 비슷한 의견입니다. 올라가는 척 했다가 꼬라박으면서 채널 하단인 22,000달러 선까지 내릴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항이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을 대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제일 안전하긴 하겠죠. 알트코인 설파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3만 달러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에 막혀있는 비트코인, 조만간에 움직임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일 미국 증시가 열릴 때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임을 함께 하지 않을까,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박진감 넘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지루했었던 장보다는 더욱더 신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시총이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모습이 강력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항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알트코인들의 대장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당연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겠지만은,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오늘 일봉을 여기 아래 1679달러 아래에서 마감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하락이 나오게 될 것 같다. 1496달러를 목표로 한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콜드 블러디드 쉴러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다가 주봉으로 봤을 때 RSI가 50을 넘었을 때마다 급격한 상승이 과거에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RSI 50을 넘었기 때문에 과거가 반복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트코인도 같이 가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분석 나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이 횡보 및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중국 계열 코인들 및 다음과 같은 알트코인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UTK 코인 이런 식으로다가 다음 목표 때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갈라도 조만간에 갈랑말랑 정을 뚫고 갈랑말랑하고 있다. 이거 뚫으면은 올라가는 거죠.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도 이거 뚫으면은 갈랑말랑 하다가 간다. 추가적인 상승 일어날 수 있다.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오아시스, 로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저항 뚫으면은 간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느냐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눈앞에 있는 해당 저항을 뚫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격대가 FTX 사태 터지고 나서 시작된 떡락 기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회복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회복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번 한 주도 투자자들이 빵긋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고 물 마시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죠.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